결국 우리가 토지에 다가서려면 최소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토지에 대해서는 좀 실수가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해체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께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조금씩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그 욕심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담아서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토지가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인지, 개발 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법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과연 이게 가치가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건요, 아직 초보자로서는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걸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공부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매의 특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권리 분석 자체를 갖다 이제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제가 권리 분석이라는 게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경매 나온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 됐든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어떤 공장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등기부 권리 분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점유자들 권리 분석. 이 두 가지는 항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이차를 선정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과연 개발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토지 같은 그런 개발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님께서 좀 예시 하나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안산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사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잡종지가 뭔가요? 지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의 하나고요.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감정가가 7,200만 원이고요. 최저가가 7,200. 한마디로 1차 신권에 지금 매각결이 잡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 분석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하고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등기 먼저 보게 되면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보니까 건지당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한 겁니다. 그래서 건지당권 말소, 경매 개시할 등기 말소. 네. 자, 그러면 등기부는 아무나 하자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걸 권리 분석하시라고 했죠? 점유자 권리 분석. 그렇죠. 점유자의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저 목적물을 경매 나온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 분석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임차인 현황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일단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결국 나온 내역이거든요. 비고란에 보시면요.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 조사자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문을 출입문에 이제 부착해 두었던 겁니다. 이 안내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매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요. 가까운 발행감소 주민센터 간 겁니다. 그래서 전입세 대관 내역을 발급받았으나 등재된 세대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 가서 현재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입찰하기 전에 가보니까 거기 어떤 점유자가 존재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점유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우리 낙찰받은 나는 그 사람을 갖다 내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점유권에 대해서 승계를 해야 되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승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임차인으로서 뭔가 권리가 있고 대항력이 있으면 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항력이 그렇죠. 없는 임차인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는 요건은 어떤 게 되는 거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등기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가 원칙이죠. 네. 우리가 주거나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특별법이 존재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서는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이러므로 인해서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법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등기를 해야만 그 사람이 제3자, 낙찰자한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다고 볼 수 있죠. 토지는 무조건 등기를 해야 한다. 임차인이 거기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차지권에 대한 권리라든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대항력을 구비하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전혀 등기 아니면은 낙찰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알아봐야 사실상 토지 같은 경우는 과연 그 땅 위에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큰 중요 요소입니다. 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땅하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하고 차이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규제하는 법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우리가 조사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장부 중에 하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확인서를 갖다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토지 경매도 다가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열람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검색창에다가 토지 이음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권리 분석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한번 들어가 살펴봐 볼까요? 주시죠. 네. 예.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했는데요. 그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에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지목, 면적, 개별 구시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그다음 다른 법령에 대한 어떤 규제법,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도면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지금 동그라미 된 요 토지가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네. 이랬을 때 이 땅이 과연 맹지냐 아니면 도로에 접했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토지에 다가서려면 최소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토지에 대해서는 좀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만 조금 쏙쏙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이라고 나오죠. 네. 그 지목도 어떻게 이 땅을 규제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저렇게 지목을 갖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현재 이 지목은 잡종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잡종기라는 얘기는 현재 대지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그죠? 대지보다는 못하지만은 잡종기도 여러 가지 용도를 갖다 변경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지목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면적이 400제곱미터죠. 그러면 400제곱미터면 120평 정도의 면적이죠. 네. 시흥시에 있는 120평 정도의 땅이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땅을 규제하는 법이 밑에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도시적이고요, 자연녹지적이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도시적 내에서는 우리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녹지 지역의 하나가 자연 녹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연 녹지지역에서 과연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다른 법령 지역 지구 등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과밀업체권역이고 시흥시는요. 네. 그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오죠 여기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난개발을 우려되는 경우, 한마디로 저희가 옛날에 광명 시행 신도시를 갖다 개발하려고 네. 지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그게 해제가 됐던 겁니다. 공공주택 네. 지구가. 그런 다음에 그 해제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저기가 난개발이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시 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된 지역의 일부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지정은 안 됐고 예정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시흥시다 그러면 시흥시청, 네. 시흥시청에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어떤 개발행위 할 수 있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땅을 규제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토지거래가 구역이죠. 일반 매매에서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어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토지거래가 구역이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럼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법무사님께서 얘기해 그래요? 주셨는데 네.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이 경매 장점이다.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도면을 좀 보는 것도 한번 중요하죠. 뒤에 좌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우리 지목의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여기다 한 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땅이 현재 잡중교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 요게 지금 뭐가 도로 같죠? 도로, 네. 도로 같습니다. 그럼 이 도로가 이렇게는 아닌데 정말 도로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에 뭔가를 기록되어 있죠. 지목이라든가 번지가 네. 기록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 도면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대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추측도를 갖다가 이 추측이 1200분 1이죠. 네. 좀 추측을 줄여보겠습니다. 네. 5를 줄여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죠. 아. 지금 이 땅 앞에 이렇게 804-38 도.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항상 우리들은 이 앞에 도로에 접해 있을지라도 그 땅이 과연 이 도로가 누구 땅인지는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으면 또 뭐 도로 사용료를 내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게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도로법상 도로로 공고가 돼 있는 거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 건축 행위 할 때 좀 약간 제약을 받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조금씩 조심해서 네.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간단하죠. 항상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갖다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아, 인터넷 그래서, 등기소로. 또 그분 뭐 등기부 띄려고 일부러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 가서 가볍게 네. 700원 열람, 1000원 발급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거기에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네. 좀 더 이런 기본이 좀 잡히고 나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나만 갖고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네. 강의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만 네. 토지 이용 계획서가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권리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 토지가 과연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